춘추전국사. 이 책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혼란했던 춘추전국 시대의 흐름을 따라 정리한 이야기책이다. 우선 춘추시대부터 역사적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시작된다. 춘추전국 시대는 공구, 공자가 지은 노나라 역사서 춘추와 류향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전국책에 기록된 시대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이다. 춘추시대는 노나라 은공 원년인 기원전 722년부터 일공 14년인 기원전 481년까지이고, 전국시대는 진나라가 한, 위, 조 세 나라로 분리된 기원전 453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왕실에 대한 태도였다. 춘추시대엔 힘 있는 제후들이 패권을 장악하면 스스로를 패자로 칭하고 형식적이나마 주나라 왕실을 떠받드는 모양새를 취한 반면, 전국시대에 이르면 세력을 확대한 제후들이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고 주왕실에 대해서도 섬기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주왕실에 대한 이러한 태도 변화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다. 원래 서주시대엔 약 1800여 개의 제후국이 난립했는데, 춘추시대에 이르면 약 100여 개로 합병된다. 이 합병 과정에서 어떤 제후는 45개의 소국을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소국 연합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주왕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살아있었다. 그런 가운데 10여 개의 나라가 전국에 영향을 끼쳤고, 5개의 나라가 패권을 장악하여 패자의 지위를 이어갔다. 이 5나라를 흔히 춘추오패라 한다. 춘추오패 중 첫 번째 패자는 동쪽 산동반도에 자리한 제나라에서 나왔다. 제나라의 영역은 지금의 산동성 북부지방에 한정되었으나 강태공의 14대 후손인 환공에 이르러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패자국의 위치에 오르는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형인 양공이 죽고 동생 규와 왕의 다툼을 하던 소백이 양공의 뒤를 이어 제나라의 왕 환공이 된다. 이때 환공을 보필하던 포수가는 자신의 친구이며 환공의 동생을 보필하던 관중을 재상으로 추천한다. 이 둘의 우정을 관포지교라 불렀다. 관중을 얻은 제나라는 강해진 국력으로 패자의 자리에 오르고 환공은 점점 거만하게 변해간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정권을 잡은 수조의 무리들에 의해 무괴가 왕이 되지만 환공이 후계자로 지목한 태자 속가 이들을 토벌하고 왕이 되니 그가 효공이다. 그러나 나라는 점점 기울어가고 제나라에 이어 패자의 자리를 차지한 나라는 당연히 송나라였다. 송나라의 양공은 패자가 되려는 야심을 품었다. 그러나 그는 힘과 덕을 갖추지 못하여 강국 초나라의 포로로 잡히는 굴욕을 맛본다. 그리고 풀려난 양공은 비통한 마음을 곱씹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반드시 패자가 되어 초성왕에게 당한 치욕을 씻겠다는 각오였다. 이를 위해 그는 서기전 638년 여름에 위, 허 등 나라의 군주들과 연합하여 정나라를 공격했다. 정나라는 원래 송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나 지난번 초에 성왕이 양공을 포로로 잡은 뒤로 초나라 편을 들기 시작했다. 양공은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정나라를 정벌한 것이다. 하지만 정나라는 이미 초나라에 항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양공의 정나라 정벌은 곧 초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초의 성왕은 대병을 이끌고 송나라로 치고 들었고, 양공과 성왕은 홍홍에서 한바탕 어우러졌다. 양쪽 군대는 홍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다 초나라가 마침내 물을 건너오기 시작했다. 이때 송의 군대는 대오를 정비하고 싸울 태세가 완비되었으나 초의 군대는 물을 건너느라 제대로 대오를 갖추지 못했다. 그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공격하자는 장군들의 주장을 양공이 거부하고 양공은 초나라 군대가 물을 완전히 건넌 후 공격을 시작했지만, 이때 초의 군대는 대오를 모두 갖춘 상태였다. 송의 적은 군대로는 초의 많은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다. 결국 송군은 중과부적으로 패배하였다. 이렇듯 양공은 힘도 없으면서 군자의 호기를 부리다가 처참한 말로를 맞이했으니, 사람들은 그가 군자 운운한 것을 두고 송양지인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이후로 이 말은 처지도 안 되면서 분수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지탄하는 뜻으로 쓰였다. 환공에 이어 패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진나라 문공중이었다.
그러나 문공은 늦은 나이에 왕이 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 문공 중이가 죽자 진의 목공 임호가 패자 자리를 노렸다. 서기전 623년, 목공 제위 37년에 목공은 마침내 융국을 공격했다. 계책을 수립한 인물은 유여였다. 융국의 허점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던 유여의 계책으로 융족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고, 목공은 융족의 나라 12국을 점령하고 1000리의 땅을 개척했다. 덕분에 목공은 서융의 패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후 목공은 중원의 패자가 되기 위해 세력을 확대했지만, 강력한 라이벌인 진양공의 견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2년 뒤인 서기전 621년 봄에 생을 마감했다. 초나라에서 모함을 받고 죽은 오사의 아들 오자선은 오나라로 망명하여 재상에 오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죽인 초평왕의 시신을 꺼내 채찍질을 하며 복수를 하한 이야기도 나온다. 오나라에서 함녀는 월나라와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후 죽게 되고 뒤를 이어 왕이 된 부차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섭위에서 자며 복수를 꿈꾼다. 그리고 월나라를 굴복시켜 복수를 하지만 범녀의 뒤를 이어 월나라의 왕이 된 구천도 이 수모를 잊지 않으려 쓸개를 매달아 핥으며 복수를 꿈꾸고 결국 복수에 성공하고 부차가 자살하며 끝나는 5월 전쟁의 와신상담의 이야기도 나온다. 월나라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춘추시대가 마무리되고 전국시대가 펼쳐진다. 전국시대는 진나라의 분열로부터 시작된다. 문공 중이가 패자에 오른 이후로 중원의 맹주로 활약하던 진은 서기전 496년에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다. 조정을 이끌고 있던 세력이 서로 편을 나눠 다툼을 벌인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진나라에선 군주의 힘이 급격히 약화되고 내란을 수습한 내 집안이 권력을 농단했다. 특히 지백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주변의 소국을 공략했는데 결국 지백은 위, 한, 조의 온합군에게 패한다. 지백의 땅을 3분한 후 위, 한, 조 등은 기존의 강국들인 제, 조, 진, 연과 더불어 세력을 다투게 되는데 이들 7나라를 통칭하여 칠웅이라 불렀다. 칠웅 이외에도 이 시기에 중산, 노, 송, 정, 위 등 10여 개의 작은 나라가 공존했다. 주왕실을 천자국으로 섬겼던 춘추시대엔 제후들을 모두 공이나 후라고 불렀던 것과는 달리 전국시대에 이르면 각국의 군주들이 모두 스스로 왕을 칭하게 된다. 전국시대에는 수많은 일화들이 나오는데 전국지룽의 유명한 재상들과 선지와 장군의 이야기들이 나온다. 위나라가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은 오기였다. 오기의 군대는 매우 강성했는데 그것은 모두 뛰어난 용병술 덕이었다. 오기는 장군이 된 뒤에도 가장 낮은 병졸과 함께 먹고 자고 입었으며 행군할 때도 결코 수레를 타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걸었다. 또한 자기가 먹을 양식은 직접 싸들고 다니면서 병졸들의 고난을 고스란히 함께했다. 심지어 병졸 중에 등창이 난 자가 있으면 직접 자기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뽑아내기까지 했다. 때문에 오기의 병사들은 그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다. 백전백승의 장수이지만 위나라 무후가 자신을 의심하자 초나라로 건너간다. 초나라 도왕은 일찍부터 오기가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 있었기에 그를 매우 반겼다. 그리고 선뜻 재상 자리를 내줬다. 위나라에서도 오르지 못한 재상이 되자 오기는 성심을 다해 정치를 펼쳤다. 법을 밝히고 명령을 구체화시켰으며 필요하지 않은 벼슬을 과감하게 줄이고 촌수가 먼 왕족들의 녹봉을 없애버렸다. 덕분에 국고가 튼튼해져 그 돈으로 군사를 양성했다. 오기가 초나라에서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자 그를 시기하는 무리가 나타난다. 그리고 초나라 도왕이 죽자 오기는 그 세력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제나라에서 군사가 된 손빈과 그의 동문 방연의 이야기도 드라마틱하다. 제나라 출신인 방연과 손빈은 같은 스승에게서 배운 동문이었다. 그런데 위나라에서 장군이 된 방연은 동문인 손빈을 시기하여 위나라로 초청한다. 그리고 그를 모함하여 다리를 끊고 얼굴에 문신을 하게 하는 벌을 받고 가축처럼 살게 되는데 방연이 틈을 보이자 그는 제나라로 도망하여 제나라의 군사가 된다.
결국 두 사람은 전쟁에서 맞붙어 손빈이 승리하며 방연은 궁지에 몰려 자살하고 만다. 전국시대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서 펼쳐진다. 중국과 고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재미있게 빠져드는 이야기들이다.